지금부터 전라남도 관광계획 재정비 주민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토론자와 시군 관광업무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을 통해 본 공청회를 신청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일간지에 공고한 바와 같이 줌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홈페이지의 도정 홍보 유튜브인 으뜸 전남 튜브 녹화 영상에서 댓글로 의견 제시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질의응답 시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적극 검토한 후 우리도 경관계획 재정비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에 대한 취지와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린 후 전라남도 김병주 관광문화체육국장님 인사 말씀, 구례 출신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경제관광문화위원장님 축사, 그리고 경관계획 재정비의 주요 내용 보고와 전문가 토론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공청회 취지와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경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발전된 전라남도 경관계획을 재수립함에 앞서 전문가분들과 시군 관계자 그리고 도민들로부터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주민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영역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역은 2019년 4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2015년 수립된 경관계획을 분석하고 22개 시군의 경관 현황 조사와 시군 관계자의 의견 수렴, 시군 경관자원 조사,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2월 경관 분야, 도시설계, 건축, 조경, 토목 등 분야별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분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추진해온 과업 내용을 점검하고 검토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의 결격을 완성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지난 7월 동부, 서부, 남부 3개 권역에서 시군 경관업무 담당자들과 영역 추진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총 50여 건의 의견을 수렴 보완하여 오늘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전라남도의 의견 청취와 관계부처 협의, 전라남도 경관위원회 심의, 최종 보고회를 거쳐 11월 말 공파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추진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도청의 문화관광체육관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의정학교에 불구하시고 경관계획 발전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전라남도 이현창 경제관광위원장님 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머리에서 참석해 주신 홍익대 김현선 교수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이상민 박사님, 오늘 자양을 맡아 보고주실 전남대학교 김은혁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 관광객 재정비 운영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이 지난 2015년에 수립된 관광객을 2035년을 목표로 하여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전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남도의 경관을 유동적으로 이뤄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보다 더 내실 있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아름다운 우리 남도의 미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30억 원 투자를 해서 남도 특화 경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전남도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와 예술 그리고 아름다운 해안 경관, 산악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결치해서 전남도의 곳곳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관광 자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법상 의무사항인 주민공청회를 갖는 자리입니다. 경관을 위해서 과도하게 돈이 들어가면은 주민들께서 많은 부담을 가지실 겁니다. 규제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좋고 경관도 살려내는 경제성과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오늘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고 우리 후손들도 살아갈 이 삶의 터전을 아름답고 또 안전하고 관광객도 많이 찾을 수 있는 지루하지 않고 스토리가 있는 경관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국 최초로 균형발전 지표 개발과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례 출신 전라남도의 경제관광분화위원회 이현창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남도의 이현창 의원입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 언덕하고 바람에서도 가을 향기가 물씬 부시며 신선한 바람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던 시간도 급박했던 시기를 지나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로부터 뛰어난 경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역사, 문화, 자연, 음식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특색이 있어 내로부터 평양, 의향, 예향, 이향으로 불렸습니다. 풍부하고 잘 보존된 산악, 경관 자원과 전라남도의 특유 서해안 경관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이러한 우수한 자원을 잘 보존, 관리하여 후대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마음이 따뜻한 지역입니다. 이런 정서를 경관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건강 있고 문화가 깊은 전라남도 특유 경관을 연출해낼 수 있도록 오늘 공청회가 이끌음이 되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공청회가 전라남도의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남도의 역사문화를 존중하는 경관을 형성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김경수 부장님과 또한 저하고 함께 2년 반을 같이 온 조옥현 의원님 그리고 자자마고 전남대 김은희 교수님을 비롯한 회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10년, 15년을 준비하는 자리인 만큼 신중하고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라남도 경관교회 재정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계획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컨텐츠는 보시는 것처럼 계획의 개요, 조사 분석 내용, 기본 구상 및 관광계획, 부문별 계획, 실행계획, 추진과제 이렇게 6개 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고 계시는 컨텐츠는 연구진 임의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그 중앙정부에서 말을 하는 경관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배경 및 목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2030년을 목표로 했던 2015년에 수립된 경관계획을 지금 현황에 맞추어서 실정에 맞게끔 다시 재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목표 연도는 2035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들을 총 정리를 해서 4가지로 이렇게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전남 경관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배경에 대응하는 재수립,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남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 세 번째는 2018년 12월에 개정되었던 경관계획 수립 지침에 대한 대응, 그리고 네 번째는 전라남 도차원의 중장기적 경관정책계획의 기본 방향 설정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연도는 2019년입니다. 목표 연도는 2035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인 범위는 전라남도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전라남도 경관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분석, 두 번째로는 기존 경관계획의 분석 및 성과 검토, 세 번째로는 전라남도 경관계획 및 관리 방안 수립, 네 번째로는 전라남도 경관계획의 중요 검토사항 대응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네 번째의 중요 검토사항 대응은 연구진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연구진이 투입되기 이전에 전라남도 도차원에서 도지사님의 여러 가지 그 정책 방향이랄지 경관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도출하기를 지시가 있었었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TF가 한번 운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TF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번 경관계획 수립 때는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적어도 8가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었고, 이러한 내용들이 사업 내용서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수경관과 불량경관 경관계획 및 관리 방안, 두 번째는 해안경관 및 도서지역 경관계획 및 관리 방안 도출, 세 번째로는 도시 시가지 지역 경관계획 및 관리 방안, 네 번째로는 해안 도서 도시지역 등 경관 특화 지역에 대한 경관계획 및 사업화 방안, 다섯 번째는 각종 개발 관련 법령 등과의 연계 방안, 다음으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숙박부기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도출, 일곱 번째는 민관협동 경관관리 행정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관 심의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하는 8가지 꼭지가 가장 큰 이슈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의 성격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계획은 법정계획의 성격을 갖습니다. 모든 계획에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법정계획이고 하나는 비법정계획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법정계획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경관계획은 전라남도 경관의 최상위 계획의 위상을 갖고 있고, 계획의 역할로서는 전라남도 전체의 경관관리를 위한 개념과 원칙을 세우는 것, 두 번째로는 경관 행정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만드는 것, 세 번째로는 시군 기본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 행정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네 번째로는 시군 차원에서 관리하기 힘든 경관 자원에 대한 도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관 관련 최상위 계획으로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확립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추각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계획은 시군 경관계획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며, 두 번째로는 경관계획이 미수립되거나 재수립되는 시군을 위한 경관관리 지침으로 활용이 되며, 세 번째로는 전라남도 경관위원회 심의 기준으로,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관사업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선정 시 기준으로 활용되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계획의 수립 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계획은 크게 계획의 분석, 기본구상, 경관계획, 부문별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실행계획 순으로 아래 보시는 그림 것처럼 진행되어 왔습니다. 계획의 분석 과정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사 분석을 하였고요. 기본구상 및 경관계획에서는 경관의 구조, 미래상, 기본계획 설정 등의 과정을, 그리고 부문별 경관계획 가이드라인에서는 경관의 유형별, 요소별 가이드라인 도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관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 그리고 경관 심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경관 행정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제도적인 틀이 되어지는 경관 조례의 개정과 여러 가지 조직 같은 것들의 정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획의 추진 경위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관 현황 조사 및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분석의 구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경관 자원의 조사 및 분석, 관련 법규 및 계획의 검토, 국내외 사례 검토, 다음으로는 경관 의식 조사, 마지막으로는 경관 행정에 대한 현황 분석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관의 자원조사 분석은 유형별로는 자연, 산림, 농산어촌, 역사, 시가지, 도시기반시설 경관 자원들을 조사를 하였고요. 관련 법규 및 계획 검토 등은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섯 가지 항목을 총괄하여서 마지막으로는 종합 분석을 하고 과제를 고출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관 자원의 조사 및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모두 다 경관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되지 않는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관법의 그 개정 사항에 있어서도 경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원으로 승화시켜서 모두가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현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미래 세대 사람들에게나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만들 때 결국은 경제적 가치가 같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경관법의 개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관의 자원의 구조는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분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의 경관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 말을 하는 수립기침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포괄을 하면서도 보다 디테일하게 경관의 자원들을 리스트업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관 의식조사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표적인 경관관리의 지속적인 필요성이 있었었고 경관 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관 현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모두들 만족을 하고 있었지만 특정 경관 유형에서는 불만족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정 경관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해안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나 무질서하게 난입하고 있는 상업시설물의 간판, 무게 광고물 이런 것들을 지칭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경관으로서 해안경관과 농어촌 경관이 유사하게 나타났고 이에 대한 중점적인 경관관리 지속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관 향상 방향으로 다양한 정책 지원 및 경관 지침을 통한 경관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경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2015년에 비해서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44.4%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 타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더욱 더 경관관리를 열심히 하고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통해서 만족도나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50% 이상을 상회할 수 있도록 지속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경관 자원으로서는 2005년, 2015년, 2020년 역시 마찬가지 세 차례에 걸쳐 모든 조사에서도 해안경관에 대한 대표 경관으로서의 인식이 가장 뚜렷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문조사 이외에 기차 경관의식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전남다운 경관을 위한 퍼실리테이션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조직했던 것이고요. 과거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은 약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라남도에는 어떤 것들이 대표 경관 자원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숨은 자원을 조사를 하고 깊이 있는 고찰을 하고 이것들을 관광 자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담당자 의견 수렴을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경관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경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이 미약하고 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며 경관관리 담당자의 한시적 보직으로 인해서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금방 떠날 자리이기 때문에 경관에 대해서 굳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무관심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경관심의의 대상인가? 경관에서 뭘 어디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의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경관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며 어떻게 경관심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었고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라남도 경관위원회의 심의 안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도 차원의 광역 차원의 경관심의위원회에 올라 상정되었던 안건들과 이 안건들이 어떤 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변경이 이루어졌는지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경관심의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논란이 있었었고 경관심의의 권한이 또 미약하여서 심의가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확인하여 추적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하는 문제, 그리고 또한 어디까지가 경관심의의 권한인지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노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안 없는 지적만 있었다는 사실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남 경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시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전남 경관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 대해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경관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전라남도의 경관이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22개 시군과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주요 경관 자원에 대한 검색은 있었지만 경관의 자원은 존재를 하는데 전라남도 경관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따라서 22개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는 전라남도만의 전라남도 차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관 사업과 총괄적인 경관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분석입니다. 수학분석을 통해서 종합분석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강점, 약점, 위기, 기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강점은 여전히 천혜의 자연 동반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점, 이것들이 자원화되어질 경우에 전라남도에는 엄청난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후대에 길이 물려줄 수 있는 경관 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보존해 감으로써 후대에게 물려줘서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있다는 점들이 강점으로 생각되고요. 약점으로는 지금까지는 개발이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싼 땅값 등으로 인해서 대규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경관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들이 최대의 위기의 것으로 성급했습니다. 약점으로 성급했습니다. 위기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관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또한 여가 시간의 증대 이를 위한 전라남도 지속 증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라남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외부 유입 자본으로 인한 개발 압력 증가에 따른 자연경관 파괴 증가 같은 것들이 위협 요인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의 종합 분석 결과 보존과 관리와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보존적 측면에서는 양호한 자연경관을 보존 및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점, 두 번째로는 남도 유구한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해야 한다고 하는 점, 이 보존의 과제이고요. 관리적 과제로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 그리고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 활용, 세 번째로는 단계별로 훼손된 경관 정비가, 형성적 측면에서는 경관식 제고 및 경관 행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시군별 경관관리 행정의 활성화 유도, 그리고 경관 프로그램 개발과 미래지향적 경관 행정 전개를 위한 전담 전문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도출되었습니다. 기본 구상 및 경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의 미래산 및 추진 전략입니다. 2035년에 전라남도 경관 미래산은 정감 있고 문화가 깃든 남도 경관 연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4개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수한 경관 자원의 보존과 관리, 두 번째로는 남도의 역사 문화를 존중하는 경관 향성, 세 번째로는 경관 훼손 방지와 이미 훼손된 경관의 정비, 네 번째로는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인 경관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축약해서 4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첫 번째로는 풍부하고 잘 보존된 산악경관 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두 번째로는 전라남도 특유의 경관 중요 자원으로서 섬과 하천 및 해안경관의 보존과 보존관리 및 활용, 세 번째로는 불량경관의 제거 또는 재생, 네 번째로는 도시 시가지의 체계적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 다섯 번째로는 각종 개발 관련 법령, 공모사업과 연계하는 경관관리, 여섯 번째로는 선순환 경관관리 행정 체계 및 운영 시스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35 전라남도 경관계획은 보시는 것처럼 4대 목표, 6대 추진 전략을 갖고 접근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관기본 구상도입니다. 기존의 경관 계획의 번역을 재검토하고 2035 전라남도 경관계획과 부합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관계획들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관 번역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번역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는 내륙 경관구역 번역, 두 번째로는 해안 경관 번역, 세 번째로는 섬 경관 번역 이렇게 3가지로 번역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륙 경관 번역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시가화, 그리고 비시가화 구역, 그리고 전이 구역으로 나누어서 경관 번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전라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 계획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전이 구역에 관한 경관 번역 설정을 얘는 찾아보기는 힘듭니다만 전라남도에서는 전이 구역을 시가화와 또는 비시가화 지역의 경계, 시와 시군과의 경계 이런 지역들을 전이 구역으로 설정하여서 번역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계획의 책임의 경관계획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을 도차원, 광역 차원에서 경관 행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터전을 마련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관축입니다. 경관축은 보시는 것처럼 동질한 경관이 선의 형태로 연소가 형성되거나 형성되어서 길 잠재성이 있는 경우에 경관축으로 설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관축은 도로축, 하천축, 그 다음에 산악축, 그 다음에 해상경관축 등으로 구분하여서 설정을 했습니다. 도로축의 경우에는 주요 도로, 고속도로, 국도 이런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하천축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관 거점입니다. 경관 거점은 우세한 경관이 점적으로 위치하여 경관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을 경관 거점으로 설정하고 여러 가지 경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우세 경관 자원형, 랜드마크형, 거점 경관 육성형 등으로 구분하여서 경관 거점을 설정하였습니다. 해당되어지는 경관 거점별 보존과 관리와 형성적 차원에서 내용들을 수립하여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점 경관관리 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13군데의 중점 경관관리 구역을 설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지난 계획에서 선정되었던 중점 경관관리 구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추가하여 남도 특화 경관 지구라고 하는 곳들을 조사 분석하여서 후보지로 물색을 하고 시군에 현재 각 시군별로 그 데이터를 배포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어지는 것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42번까지 92군데를 추가 중점 경관관리 구역으로 선정하여서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여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관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부문별 계획의 기본 방향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륙, 해안, 섬으로 만들어지고 경관의 유형, 경관의 요소별로 구분되어서 경관 가이드라인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경관 유형별
관리 계획으로서는 기본 방향은 전라남도를 구성하고 있는 경관 유형을 분류하여서 기본 방향을 제시를 함으로써 전라남도가 지향하는 경관 미래상이 실현되게끔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에 전라남도 경관계획을 유형별 관리 방향과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총 5개 유형별로 분류해서 관리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가지 경관은 스카이라인과의 조화 및 시가지 경관의 확보, 도심내 오픈 스페이스 보존 등의 기본 방향 제시, 그리고 수변 경관의 조망 및 특성을 고려한 친자연적 경관관리 기본 방향 등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경관 요소별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그 차별화 요소를 추출을 해서 전라남도만의 특화된 경관 전략과 각 요소들을 통합 실천으로 균형감 있는 지역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었으며, 요소별 관리계획 구성 체계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공공시설물, 건축물, 무게 광고물, 색채, 야간, 에너지 신산업, 산업단 시설물 등으로 구분을 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담고 있지는 않지만 본보고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적용 대상의 명칭과 기본 방향, 그리고 구성의 형태, 또한 기본의 원칙, 그리고 관련의 규정 같은 것들은 해당 가로 경관에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반 관련 규정들을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망라해서 다들 수렴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광역 차원의 경관계획에서 지나치게 합의적이고 디테일한 것까지 다루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상호 자기주도적으로 체크하여 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관 요소별 관리계획 구성 요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관 유형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는 적용 대상 세부 항목, 그 다음에 지명인 권장 사례, 그 다음에 관리 계획, 그리고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적용사항을, 관리계획 적용사항들을 전부 그림으로 도화하여서 제시하였고, 그림만 보아도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형태로 보고서를 수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행계획 기본 방향은 경관계획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실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경관관리를 유도를 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보전과 관리 형성, 그리고 도민 및 주민차별 유도와 직접적인 경관관리 이직을 확대하는 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는 경관 조례 개정, 두 번째로는 경관 사업 추진, 세 번째로는 협정 적용 및 운영 방안, 네 번째로는 경관관리 실행 조정 및 행정체계, 다섯 번째로는 경관 시위 및 매뉴얼로 구성되었습니다. 경관 조례 개정입니다. 경관 조례에는 몇 가지 것들의 개정의 필요성이 요청되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몇 가지 그 조례 개정의 내용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사항으로는 10조, 그리고 13조, 그리고 31조 내용들을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만들어졌으며, 통합적 관점에서 경관 조례를 개정을 하고 경관의 협정이랄지 경관 관련 조직 체계를 세우는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구단위 계획 등 관련 계획에 따른 관리 내용을 설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경관지구 경관관리가 통합적,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시는 것처럼 경관관련 공동시비를 활성화하고 자기주도적 경관영향 분석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3차원 경관영향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서 입체적 경관관리가 가능하게끔 설정하여 제시했습니다. 또한 경관지구로 통합해서 간소화를 시키고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을 조치할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몰된 시설 관리 방안은 현행 일몰제의 중요관에서 이루어지도록 제시를 해서 영업성을 더했습니다. 지구단위 연계 방안입니다. 지구단위 연계 방안 역시 경관계획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에서 제시를 하는 경관계획이 정확성을 띌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관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관법 제16조에 들어있는 경관 사업의 내용들은 보시는 것처럼 법적으로 정리를 하였고요. 경관 사업의 유형을 정립해서 바로 환경 정비 및 개선 사업, 그리고 지역绿화 사업, 그리고 농산, 농촌,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를 했습니다. 추진 단계에 따라서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었고, 보시는 것처럼 동원사의 체계를 정립하여서 기획과 계획 및 설계 단계, 그리고 시행 상황 및 관리 단계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적시하였습니다.
경관 사업의 프로세스를 합리화해서 첫 번째 준비 단계, 계획 단계, 승인 단계, 사업 평가 및 유지 관리 단계에 따라서 각종 경관 사업의 유형별로 어떤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어느 주체가 중심적으로 다뤄야 되는지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보시는 것처럼 가로환경 정비 개선 사업에 따라서는 해당되어지는 경관 사업을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시를 하였고, 본보고서에서는 향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예산 계획과 재정 투입 계획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 협정입니다. 협정은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된 개념인데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지역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관 협정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적 시스템을 마련하여 제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협정 후 법적 절차를 먼저 제시를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경관협정의 유도, 기획, 체결, 인가, 운영 단계에 따라서 참여 주체가 어떠한 역할을 분담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으로서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 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을 명시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경관 협정 운영회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조직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관관리 실행 조직 및 운영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행정 조직 체계는 보시는 것처럼 경관관리 전문가, 국민단체, 전화남도가 3위일체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심의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시를 하였습니다. 심의의 절차와 경관심의의 시기, 심의도서의 작성 지침, 기본 원칙,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제시를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의도서의 작성 지침과 심의의 기본 원칙, 자기주도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시했다는 점이 공적입니다. 다음으로 경관심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심의 절차는 사전검토 절차, 본의원의 개최, 소위원의 과정 등으로 구분하여서 눈으로 보고 알기 쉽게끔 체계도와 흐름도를 만들어서 작성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관심의 운영 매뉴얼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주도적 경관심의 체크리스트를 보시는 것처럼 보고서에 결정하여서 테이블화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는지를 체킹해서 미리 알고 올 수 있게끔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심의 도서가 전라남도의 경우에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건축심의용 도서인지 공공심의용 도서인지 경관심의용 도서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경관심의 도서의 작성 요령을 그림으로 전부 만들었고요. 여기에 토지와 제목과 안에 들어가야 되는 컨텐츠 같은 것들을 전부 명시를 해서 해당되어지는 심의도서 작성 지침을 보고 이에 따라 작성을 해오게 되면 마지막에 심의 체크리스트에 자기주도적으로 체크를 하는 경과보고서를 제출받고 그 이후에 경관심의를 진행하는 순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 과제입니다. 앞으로 추진 과제는 보시는 것처럼 향후에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하고 통합해서 같이 경관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을 제안드려 봅니다. 두 번째로는 각 지역개발사업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상호 입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질 수 있도록 전남경관계획과 여러 가지 상호 공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드려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부터는 2035 목표년도인 도 경관계획과 연계해서 경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제한된 여러 가지 경관 사업을 사업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추진을 하며 세 번째로는 심의 매뉴얼을 통해서 일관된 형태의 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유도를 하고 경관 시뮬레이션을 표준화하는 연구를 진행을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경관 행정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이라고 말씀드리면 10월 이번 이달경에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진행을 하고 11월 초순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보고에 의혹준공 수순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립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토론자를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토론의 자장이시고 우리도 경관발전과 보존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전라남도 경관위원회 위원장이신 전남대학교 김은일 교수님이십니다. 우리도 경관계획 정책 분야에 대해 자문하고 계시며 문화와 경관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남도 경관 조성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목포 출신 전라남도구의 조옥현 의원님이십니다. 2021년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이시며 우리도 경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 전문대학원 김현선 교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국토 경관 업무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국책연구기관의 건축도시건강연구소 아우비 이상민 박사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문화유산 보존과 경관행정 업무를 총괄하시는 전라남도 유영광 문화자원 과장님이십니다. 이상 패널분들의 소개를 마치고 이후부터는 토론의 자장이신 김은일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윤 교수님의 발표를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일단 워낙 전문가이다 보니까 경관장을 중요성을 강조해서 중요한 발표를 집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면서 세계 모신 편을 통해서 좀더 가능한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운데 별도로 포시트북 오신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어요? 먼저 김현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창영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게 연구 범위가 굉장히 방대한데 그 이창영 교수님과 연구진 분들이 얼마나 고생한 결과인가가 느껴지는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15년도 경관계획을 제정해야 되는데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올해 2020년 말에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5년 만에 그 경관 재정비가 수립이 되어서 전남도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그 일정상의 이런 체계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좋게 본 것은 일단 이게 22개 시군인데 너무 방대하거든요.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원조사나 빅데이터 분석에 그치지 않고 22개 시군, 경관 실무자와 의견 수렴을 다 하신 부분이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 현장 답사를 그 45분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전남도에 정말 많은 그 숨은 자원이 있는데 숨은 자원을 관광 자원화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 그 퍼실리테이션 개최하신 것도 부분이 다른 데 그 경관계획 수립한 것이 법정 경관계획에서 요구되는 것을 다 하시지만 이런 숨은 자원
관광 자원화에 심혈을 기울이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생을 하신 그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충분히 내용을 최종 결과물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경관 추계, 이제 여러 그 경관 계획 중에 지금 하신 것 중에서 저는 일단은 그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을 구분을 해서 경관 자원화를 하고 이것을 쓸모있게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선적인 요소가 굉장히 이제 어떤 경관 거점이며 다 중요합니다만 선적 경관 관리가 이 지역이 방대함으로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관 축에 대한 정비를 하실 때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을 구분해서 차량 동선의 경우에 경관도로, 보행 동선의 경우 경관가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해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동시에 다 정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그 연구 결과에 조금 더 부여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경관가로에 대해서 경관도로, 그리고 경관가로에 대한 지정, 그리고 이 경관도로 및 경관가로에 대한 지정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와 이에 따른 특화 방안은 무엇이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 주시면 보다 그 향후에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 나갈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점 또 하나는 그 중점 경관 관리 구역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구체화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그 인센티브 지원 방안에 구체화된 어떤 방향화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제가 아마 이제 담아 있는데 발표에서는 제가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화된 정량적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몰 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특히 2020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서 사실 일몰 시설이 쏟아져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경관계획 재정비에서 언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일몰 시설이 정말 실제로 이 해제됐을 때 주변 경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거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몰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을 이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조금 한두 개라도 정리를 하셔서 유형별로 일몰 시설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이 일몰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을 경관계획 재정비상에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발표하신 것 중에 굉장히 신선하게 느꼈던 점입니다. 비대면 드라이브인 문화 활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공청회조차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 자원을 활성화하고 전남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이제까지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대면에 있어서의 경관 계획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이 언급이 있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고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태까지 고생하신 게 많고 방대한 양이셨습니다만, 이 비대면에 대한 방안, 이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병간심의 운영 매뉴얼에 체크리스트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가 지금 기존의 병간계획에 보통 수립할 때 있는 체크리스트는 물론이고 이 전남도만의 차별화된 항목은 어떤 것인지 요거를 조금 구분을 해주셔서 기존의 경관계획상의 체크리스트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어졌는데 우리 전남도 경관계획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차별화해서 우리가 세 항목을 더 신설했습니다. 5항목을 더 신설했습니다라든지 이런 걸 정량적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영 교수님이야 연구진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좋은 결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을 가지고 경관도로와 경관도로 부분에서 시정을 하고 우선 의미를 받고 특화방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이셨고 공정관리, 경과관리 방안에 있어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정량적 방안에 대한 구체화를 요청하셨고 일몰제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실제 사례를 들어서 유형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대면 상황에서 경관계획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완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가운데 전라남도만의 차별화된 항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계획을 보시고 말씀을 드리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상민 선생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도시공사연구소 이상입니다. 앞에서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국제 연구기관에서 경관법과 제도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자체 정말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는 아마 저희 연구소나 제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다른 선생님들과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경관계획 재정비 시점이 도래하면서 작년부터 강원도, 전북도, 올해 세종시, 한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전북도 갔다 왔고요. 제가 의도적으로 도 경관계획이나 강원도 경관계획의 그 재정비 과정을 계속 참여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워낙 불호도 하기도 하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작업은 굉장히 아까 김현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의 성격이나 방향 설정도 굉장히 잘 하셨고 특히 제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은 기존 계획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려고 하셨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경관은 그렇게 갑자기 변하지 않고 자원들도 그대로 있는데 계획이 5년 단위로 바뀐다고 해서 너무 확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5년 동안 그걸 실현할 수도 없는 걸 알면서도 계획이 바뀌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틀을 유지하고 간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워낙 이 용역팀이 이 전남의 경관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시하신 방향들이 하나같이 더 적합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까도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방법들을 고민하셨던 것도 좋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법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이 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 경관계획은 시행계획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가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특히 도계획은 도 전체의 시군에 줄 수 있는 정책과 도가 실행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마무리할 때 좀 이 계획이 캐비넷에 들어가지 않고 공무원분들이 직접 놓고 일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하시는 방식이나 보완하셨으면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상위 계획과의 검토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올해는 제가 보기에 되게 중요한 해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자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발표되고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안에는 전략 하나가 경관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내용들이 아마 다 여기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들을 상위 계획으로 넣고 또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도 넣는다면 지금 이 전남도 경관계획의 내용이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더 근거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체도 내용이 충분히 정확하지만 그것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2035 이 경관계획의 주요 이슈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아까 발표하신 교수님께서 8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주요 이슈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들이 맨 마지막 실행계획에서 어떻게 그 검토사항들이 반영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피드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도로, 조례로 반영되든 사업으로 반영되든 중저경 관리구역이 되든 뭐 심의 대상이 되든 여하튼 그 8개의 과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정리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저경원 관리구역과 부문별 계획들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상세하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네, 상세하게와 구체화하게는 좀 다른데요. 저는 아까 김현석 교수님께서 구체화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잘 아시기 때문에 상세하게 제시하셨지만 이걸 보시고 공무원들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방향은 상세적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들을 실행하는 방법론을 구체화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금 가지고 계신 제도, 조례나 사업이나 심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명하게 진짜 기초가 하는 것인지 사업자가 하는 것인지 도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도 경관계획에서 조금 욕심을 내면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서 예산 확보가 힘드시겠지만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 지금 계획 제안에서는 사업의 체계라든지 유형 분류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결국 누가 하는 사업인지도 명확하게 해주고 기초가 할 것인지 도가 할 것인지 매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와 연계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구체화시키신다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진짜 제 욕심은 2가지 사업을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도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아까도 저희 TCM 시간에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마 경관자원이 가장 많은 도는 전라남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라남도의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나 목록화가 전문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진시라는 기초지자체가 그거를 해서 요번에 경관행정 우수 대통령 장관상을 받았는데요. 저는 아마 전라남도도 그런 작업을 한다면 정말로 많은 자원들을 발굴하셔서 엄청난 자원을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자원들 자원조사와 기록화 사업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경관 교육입니다. 이건 도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느냐 생각하는데요. 우리 도의 경관 관리 수준이나 인식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어린이에 대해서도 경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관 헌장을 2017년에 국토부에서 제정을 했는데요. 올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사회교과목에 그 경관 헌장이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학습 내용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 얘기는 결국 어린이들 때부터 경관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특히 전라남도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은 본인들이 가진 경관 자원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관 교육 사업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과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상계 검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해달라는 주요 이슈 8개 이슈가 실행계획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중장관리이라는 실행계획에서 근본적인 구체화를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사업
사업에 대해서 사업 주체를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가라 말씀은 경관장 지역대 사업에 관심을 가져라 경관 교육 사업에 사업을 추가로 제시해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공부진에서 굉장히 세심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나온 그런 전망계 이어서 또 그런 부분이 대해서 네, 반갑습니다. 전라남도구의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주신 조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상황에서 많은 연구자가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실무자 의견 수렴들까지 해가면서 방대한 자료를 촘촘하게 마련해 주시고 조사에 연구해 주신 분, 우리 교수님과 그리고 같이 연구해 주신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패널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각계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전문성 있는 분야는 좀 제외하고 저는 정책부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그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자치단체장이든 국가든 관심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 실현하려는 의지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조직과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경관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껏 경관법이 2007년도에 제정이 돼서 19년까지 10차례 정도 이렇게 개정이 되어 왔는데, 이 경관법을 좀 들여다보면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것은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 절차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국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직을 강화해서 국토경관을 우선 발전시키겠다 하는 노력이, 그것은 경관이 주는 중요성에 비춰보면 사실은 우리들의 기대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고생을 해서 만들어주신 전라남도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이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으려면은 한 3가지 정도의 사안이 좀 고려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째입니다. 새로운 규제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이 좀 제시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입니다. 경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안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셋째입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 관리 방안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제시되어야 된다는 이 3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점 경관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경관법에 정하는 중점 경관관리구역 여기에는 반드시 주민 동의가 가장 먼저 중요시되고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보통 규제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 그리고 대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 정책을 위반하고 실행을 해야 된 자치단체장들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이것을 실행하는 데는 그렇게 섣불리 나설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T 자료 42페이지를 보면 경관협정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경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관협정을 통해서 관리구역을 정비하는 계획이 그냥 이상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 10월 현재 전남에 보면 경관협정이 체결된 지역은 순천, 광양, 장성 이렇게 3개 지자체에 23개 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지원도 소액에 불과한 그런 실정에 머물러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관 관련해서 중점 경관관리구역 지정, 지구단위 계획 수립, 특별 건축구역 지정 등 행정부에서 규제를 통해 이끌어내는 그런 정책보다는
집행부에서 좀 힘들고 더디 갈 수 있겠지만은 합의적인 방법, 즉 경관 협정을 통해서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량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된다고 했는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좀 줘서 그런 방법을 좀 보이고 노력을 한 다음에 그 추이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제도가 뒷받침해서 정책으로 수립이 돼야 된다. 국정관리부를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PT 42페이지에도 보면 경관협정에 대해서 국정 절차를 이렇게 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국내 어떤 사례들, 수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도의 많은 지역에서 경관협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실용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여기다가 담아놨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PT자료 38페이지, 건보고서 165페이지인데요. 자치단체의 그 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보면 국적 사업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이 자치단체 예산 상황을 봤을 때 부처별 사업 물론이고 도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이 신규 사업을 연기하는 방안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국가 시책에서 이렇게 됐으니 우리 도에서 그냥 부탁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도의 현실과 시군 지자체의 예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뭐 아울러 내년부터 이제 전라남도에서 신규 시책으로 추진 예정이죠. 남도 특화 경관 사업이라는 부분인데 제가 소속해 있는 위원회가 경제관광문화위원회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할 일들이 좀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이 실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담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PT자료 47페이지의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전라남도 경관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설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현재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런 일들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라는 그런 분석이 좀 먼저 이루어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라남도에 유사한 다른 조직들이 있습니다. 재단도 있고 이런 데에서는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그런 분석도 좀 같이 따라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당위성에 대한 어떤 검토가 조금만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 관련이 작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이제 3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뭐 전문관 제도라는 것을 뭐 도입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경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기직 공무원 채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좀 더 실현 가능성 있는 의견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여러 가지 저희 분석을 하고 공론화를 해서 관련 조례 제정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새로운 조직이 신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과 같이 따져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전남의 경관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경관 계획이 나와 직접 관련되는 즉 내 주변과 관련되는 문제였을 때는 이것을 규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이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 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끝으로 이런 아주 방대한 자료들을 마련해 주시고 또 발표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역시 의정활동 가운데서 노하우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경관 계획을, 실행 계획을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나 주민이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음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체계를 좀 정비해달라는 말씀이셨고, 전담 조직을 제안하는 전담 조직을 제안하는 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직의 운영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서 신규 지원센터 신설과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위성에 대한 공부를 보완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당 과장님이신 이경갑 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청문화자원과장 이경갑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많은 주민들과 공무원이 현장에서 오고 계신데, 이들이 성황리의 주민들 공청회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득불 소수 인원으로, 정의하는 인원으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그런 나름대로 오늘 참석해주신 패널의 전문적인 고민과 그리고 이 영부인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이 도정에 전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경관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사업과장이 이전에 제 개인적으로 경관은 우리가 보존하고 그리고 대화를 통한 공공적 자원의 가치를 지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용 나왔습니다만 경관은 한번 훼손하게 되면 다시 복구시킬 수 없는 공공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지 이게 어떤 소유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 공무원들이 경관 업무의 능력을 결과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시행기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저희도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앙부처나 도의 공모사업들에 의해서 우리 시군 지자체 공무원분들께서 좀 뭐랄까요,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관심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관 심의를 저희들이 또 하면서도 경관에 대한 경관 심의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경관 심의가 가지고 있는 법적 효력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하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뭐랄까 좀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연구진에서는 국내의 사례를 현실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시군 직원들의 눈에서 바라보는 전문가의 눈이라기보다는 시군에서 뭐랄까 초임자라든가 몇 년 안 되고 막 경관 업무에 접하게 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담당부서라든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전문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해서 현실적인 공부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표 경관을 해안 경관하고 농어촌 경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사례를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여러분이 계시는 이 주변에 목포, 페루카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주변이 아마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어떤 장소로 부각을 하고 있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정적인 능력과 전문가의 능력을 받아서 이게 지속 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서 우리가 그래서 남도 특화 경관 지구라는 그 경우는 경관법에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각 시군의 대표 경관 지구를 한번 발굴을 해보자는 취지로 영역사와 그리고 시군에 관한 협정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좀 가지시고 개발이 가능하거나 정기적으로 개발 계획이 있거나 그리고 보존을 해야 하거나 다른 대로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구간에 대해서는 타스크포스로 지정할 만한 공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남도 특화 공간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우리 도에서는 그 나름대로 예산을 지원할 때 저희 경관 재단사들은 예산을 지원할 때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오늘 패널 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리고 와서 제가 그동안 생각도 못했던 경관 자원 조사 목록화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조옥 변호사님 계시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그것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관 자원을 조사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도민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 이해도 지역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관은 시골에서 가장 느끼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교복한 분께서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경관을 시골에 있을 때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버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도 어디 지역을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 보존지구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그 두 분이 싫어하시더라고요. 당장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에 합리한 지역이 아니냐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저희들은 보존하고 보전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존은 그대로 상태를 보호하고 정치하는 거지만 경관에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보전이라고 보호하면서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주민들하고도 공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모시기 어려운 우리 조국현 의원님, 여러 전문가님 패널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의 경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조례 개정 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 조국현 의원님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장님께서는 경관 담당 부서 장으로서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역 책임자이신 유창 교수님으로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특별하게 답을 해주실 분이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전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딱 한 가지 경관 자원 조사는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라 별도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급하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일들을 하다 보면 항상 누구나 다 그런 걸 틀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 같이 놓치고 지나가서 첫 번째 22개 신분에 그 6개 시험 5개 시인 6개 실패 있는 걸 보지 못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요. 누구나 다 그런 것은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구멍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여러 보고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도입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안에서 제일 주안점 삼았던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4년 만에 계획을 재수립하는 겁니다. 근데 정책이 실현되기도 전에 출발하기도 전에 싹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고요. 책상 위에 놓이진 않았지만 과거의 책보다 두 배로 얇아졌습니다. 더 얇게 만들고 더 쉽게 만들고 더 그림처럼 만들어서 누구나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도 백화점식으로 많이 나열하기보다는 단순화시켜서 실현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꾸고 또한 광역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디테일화해서 그냥 교과서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것보다는 정말 정책 계획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계획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저는 계획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항상 합니다. 이 현황 조사에 대해서 충실을 한 만큼 그 결과는 긍정적인 답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 조사 무시하면 결과가 기초가 우리 지구 기초가 흔들리듯이 이 현황 조사가 무시하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전 보고서를 받아보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다. 이것만으로도 성공적인 경역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이 보고서에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생각합니다만 책임 있는 분들께서는 겸손하게 보완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 전라남도 경관을 위해서 명령을 해주신 유창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지만 전라남도 경관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전라남도를 위해서 본인들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 경관 향상을 위해서 많은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의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띤 토론을 해주신 패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